그랜드 아스토리아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눈부신 빛의 향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을 통해 금빛 물결을 쏟아냈고, 그 빛은 잘 닦인 대리석 바닥과 하얀 식탁보 위 은식기들에 반사되어 공간 전체를 비현실적인 아우라로 감쌌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은은한 샴페인 향, 그리고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뒤섞여 떠다녔다. 10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장소로는 과분할 정도의 호사스러움이었다. 서유진은 이 모든 화려함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장식 하나 없는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에 잘 맞았지만 주변 여자 동창들의 반짝이는 드레스나 명품 로고가 선명한 의상들 사이에서는 마치 회색 물감 한 방울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이질적이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조명 아래에서 창백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즉시 몇몇 동창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미묘한 경멸, 그리고 일종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서유진 여전하네.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학창 시절 그녀는 존재감 없는 아이였다. 말이 없고 쉬는 시간에도 늘 책상에 앉아 책만 읽던 아이. 가난한 형편 때문에 늘 같은 교복을 입고 흔한 수학여행 한 번 제대로 참가하지 못했던 아이. 그런 그녀가 이런 장소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의외라는 듯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바로 그때 볼룸의 입구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오늘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듯 박지혜가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반짝이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밝힌 액세서리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곁에는 늘 그렇듯 몇몇 친구들이 그녀를 여왕처럼 호위하고 있었다. 지혜는 고고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완벽한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박지혜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샤넬 넘버 5 향수가 공기 중에 퍼졌다. 어머, 서유진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다. 네가 올 줄은 몰랐는데.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그녀의 시선은 위아래로 유진의 옷차림을 훑었다.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정하듯, 그러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유진은 그런 지혜를 담담하게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지혜가 던진 돌멩이 하나에 흔들릴 것 같지 않았다. 응, 오랜만이야 지혜야. 유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명했다. 그녀의 평온한 반응에 지혜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비웃음을 되찾았다. 여전하네 넌. 하나도 안 변했어. 요즘은 뭐하고 지내? 아직도 그 동네 살아 실래?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녀는 과장되게 입을 가리며 웃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몇몇 동창들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유진의 귓가에 흩어졌다. 10년 전 교실 복도에서 운동장 구석에서 들려오던 바로 그 웃음소리였다.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잔상처럼 떠올랐다. 낡은 운동화를 놀리던 지혜의 목소리, 비싼 학용품을 자랑하며 은근히 자신을 따돌리던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때의 유진은 상처받고 움츠러들었지만 지금의 유진은 달랐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을 선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지혜의 유치한 연극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 클러치 배관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렸다. 중요한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그녀의 표정에 찰나의 긴장감이 스쳤다. 그것은 동창회의 어색함 때문이 아니었다. 수십억 원이 오가는 MA 프로젝트의 성패가 걸린 아주 중요한 소식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지혜에게서 벗어날 적절한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유령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잠깐 실례할게. 받을 전화가 있어서. 유진은 짧게 말하고는 지혜와 그녀의 무리를 지나쳐 더 조용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제 모니 무슨 대단한 전화 받는다고 저래 뻔하지 뭐. 대출 상환 독촉 전화라도 왔나 보지. 지혜의 말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유진의 초라한 현실을 자신들의 성공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유진이 지금 확인해야 할 이메일 한 통이 그들의 남편들이 다니는 회사의 1년치 매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진은 시끄러운 음악과 대화 소리가 덜 들리는 창가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통유리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휴대폰을 꺼내 보안 폴더를 열었다. 몇 단계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자 암호화된 이메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발신인은 K, 그녀의 직속 상사이자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아우라 그룹의 강민준 회장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는 엄청났다. 경쟁사의 기밀 자료와 내부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잡한 수치와 데이터들이 그녀의 눈을 통해 뇌로 전달되었고 순식간에 분석되고 재조립되었다. 주변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스크린 위의 정보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만이 존재했다. 이것이 진짜 서유진의 모습이었다. 동창들이 기억하는 존재감 없고 가난했던 소녀가 아닌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고 거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비밀 전략 분석팀, 팀제로의 최연소 팀장이었다. 한창 데이터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학창시절 반장이었던 최민석이 서 있었다. 그는 몇 안 되게 유진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었다. 유진아, 여기서 뭐해? 아까 지혜 때문에 기분 상한 거 아니지? 걔는 원래 저런 애잖아. 민석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화면을 재빨리 껐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넌 잘 지냈어. 좋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어. 그녀의 말에 민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두 사람이 잠시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지혜의 시선은 끈질기게 그들을 향해 있었다. 특히 유진과 민석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지혜는 학창시절부터 자신이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감히 서유진 같은 애가, 그것도 자신이 한때 관심을 가졌던 최민석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이 솟구쳤다. 그녀는 다시 한번 유진을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그녀가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다. 지혜는 남편 김태식을 옆구리로 툭 쳤다. 자기야, 저기 서유진 좀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 저런 애가 어떻게 이런 데 올 생각을 다 했을까?
김태식은 중견건설사의 부장이었다. 그는 아내의 허영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늘 무리했고 아내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지혜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고는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 여보. 내가 이따가 확실하게 길을 죽여 놓을 테니 누가 이 동창회의 주인공인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부부는 서로를 보며 은밀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유진을 향한 잔인한 조롱과 우월감이 가득했다. 유진은 그들의 악의적인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과 짧은 대화를 마친 후 다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에게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시나리오 분석과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창회의 소란스러움은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곧 자신을 향해 다가올 거대한 폭풍이 그녀의 평온한 익명성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박지혜 부부의 유치한 자존심과 거대한 M&A 프로젝트의 어두운 그림자가 동시에 도사리고 있었다. 동창회의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자신들만의 작은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음악은 잔잔한 라운지 음악으로 바뀌었고 분위기는 좀 더 사적이고 은밀해졌다. 박지혜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그녀는 남편 김태식과 자신의 추종자 몇 명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들의 새로운 사냥 목표는 여전히 창가에 홀로 서서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있는 서유진이었다. 그들은 마치 하이에나 무리처럼 계획적으로 유진을 향해 다가갔다. 유진아,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네.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어울리지 그래. 지혜의 목소리는 친절함을 가장했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유진의 옆에 서서 그녀가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없도록 퇴로를 막았다. 김태식과 다른 친구들이 그들 주위로 반원형의 벽을 만들었다. 이제 유진은 피할 곳 없는 무대 위 배우가 된 셈이었다. 청중은 비열한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을 한 동창들이었고 감독은 박지혜였다. 지혜는 자기적인 감탄사를 내뱉으며 자신의 남편을 유진에게 소개했다. 인사해, 내 남편 김태식 씨야. 대한건설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 자기야, 이쪽은 내 고등학교 친구 서유진. 기억나, 내가 가끔 얘기했던, 그녀가 가끔 얘기했던이라는 부분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이야기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음은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다. 김태식은 한껏 거만한 표정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명품 가방의 진품 여부를 판별하려는 듯 노골적이고 무례했다. 아, 이 친구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식은 악수하자는 제스처도 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유진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우리 아내가 워낙 정이 많아서 옛날 친구들을 잘 챙겨요. 오늘 여기 오는 교통비는 있었나 모르겠네.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택시비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그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지혜의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그들은 유진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붉어지거나 분노로 일그러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김태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석의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과학자 같았다. 김태식 부장님, 대한건설 소속이시군요. 유진은 그의 직함을 정확하게 부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최근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노선 입찰 건으로 바쁘시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뜨겁더군요. 김태식은 순간 당황했다.
이런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대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것이 자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할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허허, 역시 큰 프로젝트는 숨길 수가 없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사활이 걸린 일이죠. 경쟁이 치열하지만 저와 우리 팀이 밤낮 없이 뛰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인 것처럼 가슴을 폈다. 그의 허세를 지켜보던 유진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경쟁이 치열하겠지요. 특히 아우라 그룹 같은 거대 기업이 참여했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아우라 그룹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김태식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경외심과 질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통틀어 정점에 있는 포식자였다. 대한건설 같은 회사는 그들 앞에서 명함도 내밀기 힘든 수준이었다. 물론 아우라 그룹은 강적입니다. 자본력이나 기술력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게 사실이죠. 김태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너무 큰 기업은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는 자신이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은 유진의 눈에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 앞에서 조각배의 우수성을 역설하는 어부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유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녀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롭고 정교해졌다. 의사결정 속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비용 문제 아닐까요?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인 아우라 케미칼이 최근에 개발한 신소재 복합 재료가 기존 자재보다 강도는 높으면서 생산 단가는 30% 이상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기술이 이번 입찰에 적용된다면 대한건설의 원가 경쟁력으로는 따라가기 벅찰 텐데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데이터에 기반한 송곳 같은 분석이었다. 순간 김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소재 복합 재료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업계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극소수의 고위 관계자들만 아는 기밀 사항에 가까웠다. 그런데 저 초라한 여자는 어떻게 그 내용을 심지어 정확한 수치까지 언급하는 것인가? 그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부정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유진을 경멸의 대상이 아닌 미지의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자 박지혜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당황한 모습을 감추고 다시 주도권을 잡아야 했다. 야, 서유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인터넷에서 기사 몇 줄 읽고 와서 아는 척은. 우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감히 평가를 해. 그녀는 다시 유진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잘하는 공격 방식이었다. 너나 잘해. 회사 이름도 제대로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어디 작은 중소기업 격리나 하고 있겠지. 결혼은 했어. 너랑 결혼해줄 남자는 있고. 지혜의 악의적인 말들이 공중에 흩뿌려졌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짓밟는 처형식과 같았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식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박지혜를 향해 있었다. 마치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듯한 무심하고도 깊은 눈빛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지혜야. 유진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들이 있단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는 지혜가 지금까지 내뱉은 모든 조롱의 말을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웠다. 유진은 그 말을 끝으로 자신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벽을 뚫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고 침착한 걸음걸이로 남겨진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박지혜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고 김태식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동창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조롱거리였던 서유진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태연함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의미심장한 말.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알던 서유진이라는 가면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서유진은 박지혜의 무리로부터 벗어나 연회장 구석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골랐다. 동창회라는 소란스러운 현실과 그녀의 머릿속을 채운 복잡한 데이터 사이에 괴리감이 아찔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클러치 안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고 강하게 진동했다. 이전과는 다른 규칙적이고 긴급한 패턴의 진동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레벨 1 우선순위 경보. 강민준 회장과의 비상 연락 채널에서만 사용되는 최고 수준의 경고 신호였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동창회에 대한 귀찮음과 짜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냉철한 전문가의 감각이 깨어났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료하고 치명적이었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정보 유출 징후 포착. 유출원은 타겟 사이드로 추정. 대한건설 연루 가능성. 즉시 상황 분석 후 보고 바람. K.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대한건설의 모기업 인수를 위한 아우라 그룹의 극비 M&A 프로젝트 암호명이었다. 그리고 유출원은 대한건설. 유진의 뇌리에 조금 전 자신을 모욕했던 김태식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며 허세를 부리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그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정말 실력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기 위해 무심코 기미를 흘린 어리석음의 발로였을까? 이제 이 동창회장은 더 이상 과거의 악연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순식간에 정보 전쟁의 최전선으로 변모했다. 유진은 자리를 떠나는 대신 오히려 연회장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정보는 현장에 있었고 핵심 용의자는 바로 저기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 김태식이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아우라 그룹의 내부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김태식 대한건설 차장 진급 후 최근 부장 승진. 평판 실무 능력 보통 사내, 정치와 인맥 관리에 능함. 재무 상태 소득 대비 과소비 성향 다수의 마이너스 대출. 화면에 떠오른 몇 줄의 정보가 김태식이라는 인물의 윤곽을 그려주었다. 유진은 사냥꾼의 눈으로 연회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숨은 방관자가 아니었다. 무리의 움직임, 대화의 흐름, 인물들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그녀의 시선은 김태식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인 박지혜 옆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이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고 대화 중간중간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신감 넘치는 관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행동이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음료를 가지러 가는 척하며 김태식과 같은 회사 소속으로 보이는 다른 동창들의 무리 근처로 접근했다. 그들은 회사의 엄격한 보안과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이번 MA건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야.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보안 서약서만 몇 장을 썼는지 몰라. 조금이라도 정보 새어나가면 바로 아웃이라는데 부장님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그들의 대화 속에서 부장님이라는 단어가 유진의 귀에 꽂혔다. 그들이 말하는 부장님이 김태식일 확률이 높았다. 다시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유진은 흩어져 있던 정보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김태식의 불안한 태도, 동료들의 불평,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까 자신이 던졌던 신소재 복합 재료에 대한 질문에 그가 보였던 과민 반응. 그는 그 기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어디서 주워들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가 핵심을 찔리자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그 기밀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자랑처럼 떠벌렸을까? 유진의 머릿속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김태식은 MA 이후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혹은 단순히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외부인에게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는 컨설턴트나 업계 지인을 가장한 경쟁사의 정보원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이것은 조직적인 스파이 행위라기보다는 개인의 통제되지 않은 허영심이 부른 참사에 가까웠다. 그녀는 즉시 강민준 회장에게 보낼 1차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의 보안 메신저 앱을 통해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코드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나이팅게일 관련 예비 분석, 핵심 용의자 K 대한건설 현장 확인, 용의자 극도의 불안 증세 보임, 아우라 케미칼 신소재 관련 정보 인지하고 있으나 기술적 이해도 전무. 이는 정보의 단순 전달 및 과시 과정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 시사. 조직적 스파이 행위보다 개인적 일탈의 무게. 용의자의 모든 통신 기록에 대한 즉각적인 디지털 포렌식 착수 요망. 추가 분석 후 보고하겠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바로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을 쳐다보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연회장 건너편에 서 있는 김태식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의 눈맞춤 속에서 유진은 확신했다. 그는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던졌던 날카로운 질문이 그의 양심을 찔렀을지도 모른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이제 이 동창회는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였고 서유진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파티는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요란했던 음악은 감미로운 재즈 선율로 바뀌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취기가 올라 붉어진 얼굴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박지혜와 김태식 부부는 이 사교 모임의 명실상부한 승자처럼 보였다. 그들의 주위에는 아첨하는 동창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지혜는 여왕이라도 된 듯 그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마치 패배자를 확인하듯 여전히 혼자 앉아있는 서유진을 향해 의기양양하고 동정적인 시선을 던졌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라고 판단한 지혜는 우아한 걸음으로 다시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뚝뚝 묻어났다. 유진아, 이제 슬슬 파장 분위기네.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면 막차 타고 가려고. 밤길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들어가. 그녀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완벽한 조롱이었다. 지하철 막차를 타야 하는 유진의 궁핍한 처지를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지혜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스르르 열렸다. 파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기에 모두의 시선이 의아하게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린 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복도의 밝은 조명이 그의 등 뒤에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의 모습은 마치 후광이 비치는 듯한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다. 그는 그저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도 연회장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어떤 로고도 보이지 않는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맞춤 정장은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극도의 미니멀리즘과 완벽한 품질을 자랑했다.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는 운동으로 다져진 군더더기 없는 몸매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든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얼굴, 특히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의 무게감이었다. 차분하고 지적이며 세상의 모든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깊이를 지닌 눈. 그는 말 한마디 없이도 공간을 지배했다.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정적의 파문이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낯선 침입자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너무 크게 들리는 듯한 재즈 음악은 이 호텔의 VIP를 한눈에 알아본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와 볼륨을 줄이면서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 모두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와도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누구지 연예인인가 하는 작은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김태식은 비즈니스 관련 뉴스에서 자주 보던 얼굴인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지만 실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쉽사리 알아보지 못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젊고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박지혜는 자신의 동무대를 망친 이 불청객의 등장이 짜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수려한 외모와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며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을 준비를 했다. 남자의 시선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무시한 채 무심하게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눈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허리를 굽신거리며 다가오는 호텔 지배인에게는 가벼운 목례로만 답했고 어떻게든 눈에 띄어 인맥을 만들어 보려는 몇몇 남자들의 야심찬 눈빛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쳤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서유진과 박지혜가 서 있는 구석이었다. 박지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나에게 오는 건가? 그녀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착각했다. 이렇게 멋지고 권위 있는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오늘의 승리는 완벽하게 마무리될 터였다. 남편 김태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점점 더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남자는 마침내 그들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마치 박지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이제는 약간의 걱정스러운 빛마저 담은 채 오직 서유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완벽한 정적.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지는 듯했다. 고요를 깬 것은 남자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다. 서 팀장님. 그는 유진의 직함을 불렀다. 정중하면서도 확고한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사안이 긴급하니
바로 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는 유진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존중의 표시였다. 한 그룹의 총수가 자신의 직원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를 갖추는 모습.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평생 본 적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쨍그랑 누군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것이 유일한 소리였다. 박지혜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준비했던 매력적인 미소가 우스꽝스럽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태식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저 남자, 저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바로 아우라 그룹의 황제 강민준 회장이었다. 자신이 감히 경쟁 상대로 입에 올렸던 하늘 같은 존재. 강민준은 지혜와 태식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드럽게 도왔다. 그는 유진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 그녀의 등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것은 업무적인 동시에 보호적인 제스처였다. 그들이 출구를 향해 걸어가자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었다. 경외와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연회장의 문이 닫히고 서유진과 강민준의 모습이 사라졌다. 문 뒤에 남겨진 것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긴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작고 비루한 세계는 방금 전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서유진이라는 가면은 단순히 금이 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은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이었다. 강민준과 서유진의 모습이 사라진 육중한 문이 닫히자 마치 거대한 진공 상태라도 된 듯 연회장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멈췄고 공간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비현실적인 장면을 소화하지 못한 채 텅 빈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샴페인 잔의 파편들이 방금 전 산산조각 난 그들의 상식과 편견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 기묘한 정적을 처음으로 깬 것은 호텔 지배인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그는 귀에 꽂힌 무전기에 대고 미친 듯이 속삭였다. VVIP 강민준 회장님께서 방금 퇴장하셨다. 주차팀은 의전 차량이 문제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즉시 동선을 확보해. 그의 목소리는 김태식에게 천둥처럼 들렸다. 강민준 회장. 그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망치처럼 울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MA 아우라 그룹 그리고 서유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서유진이 던졌던 날카로운 질문들, 신소재 기술에 대한 그녀의 정확한 지식,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허세. 그는 강민준 회장의 핵심 전략가를 아우라 그룹의 비밀 병기를 자신의 아내와 함께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살 행위였다. 그의 경력, 그의 미래, 그가 아내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혜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서 팀장님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서유진이, 그 가난하고 볼품없던 서유진이 팀장, 그것도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강민준이 직접 데리러 올 정도의 중요한 팀장이라고 말도 안 돼.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혹시 강민준 회장의 먼 친척이라서 동정심에 챙겨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결코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핵심 인재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존중이었다. 그녀가 평생 남편에게서도 아버지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서유진이 자신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얼음 같던 침묵이 깨지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흥분된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세상에 진짜 강민준 회장이었어. 그럼 저 서유진이라는 애는 도대체 누구야? 아우라 그룹 팀장이래. 어쩐지 아까 김태식 부장이랑 얘기할 때 포스가 장난 아니더라니. 사람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강민준 회장의 사진을 검색하며 방금 본 얼굴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확인이 끝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나왔다. 반장이었던 최민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는 유진의 조용한 내면 뒤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그것이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유진과 강민준이 떠나기 직전 나누었던 짧은 대화가 되살아났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강민준의 낮은 목소리, 서 팀장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분석이 정확했어.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팀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네. 그리고 유진의 차분한 대답, 용의자의 심리 프로파일을 고려할 때 패닉 상태에 빠지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분 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준의 말, 동의해. 바로 이동하지. 이사회에서 우리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네. 디지털 포렌식, 심리 프로파일, 이사회 브리핑.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의 나열은 역설적으로 서유진의 위상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 전쟁의 최전선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녀가 김태식에게 던졌던 질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용의자를 신문하는 예비 조사였던 것이다. 이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태식과 박지혜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부러움이나 질투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약간의 동정, 그리고 꼴 좋다는 잔인한 흥미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혜를 떠받들던 친구들은 슬금슬금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린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었다. 남편이 고작 부장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녀는 이제 제국의 핵심 인사를 모욕한 죄인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방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이 비수처럼 느껴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경멸의 대상이 되는 굴욕을 맛보고 있었다. 김태식은 비틀거리며 가까스로 의자를 찾아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방금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여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만한 대한건설의 부장이 아니었다. 거미줄에 걸린 하루살이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파티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화려한 축포와 함께가 아니라 산산조각 난 환상의 어그로샤울심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 서둘러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박지혜와 김태식 부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들을 지나쳐갔다. 조금 전까지 화려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연 회장은 이제 싸늘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지혜는 텅 빈 공간에 무너져 내린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망연자실한 남편과 함께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는 조금 전 유진이 남겼던 말이 악령처럼 맴돌았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강민준의 검은색 세단은 소음 하나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방음이 완벽한 차 안은 도시의 소란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고요한 지휘실과도 같았다.
서유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을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뒷좌석에 내장된 스크린을 통해 보안 화상 통화를 연결하고 있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아우라그룹의 보안팀 총괄 책임자였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현재 상황은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보안팀장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회장님, 서 팀장님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김태식 부장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개인 이메일에 대한 접근에 성공했습니다. 3일 전 나이팅게일 프로젝트의 예비 기술 사양서, 사본을 외부 컨설턴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컨설턴트는 경쟁사가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옆에 앉은 유진을 보았다. 서 팀장 생각은 유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시의 야경처럼 차분했다. 그는 반역자가 아니라 무능한 겁니다. 미끼에 걸려든 거죠. 그 스파이는 아마 김태식의 자존심을 부추겼을 겁니다. 기술 사양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는 척하며 그를 중요한 인물처럼 느끼게 만들었겠죠. 돈을 받고 정보를 판 게 아니라 과시욕의 정보를 넘긴 겁니다. 그 컨설턴트와 나눈 최근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강민주는 유진의 분석을 그대로 보안팀장에게 전달했다. 잠시 후 팀장의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맞습니다, 회장님. 방금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전형적인 소셜 엔지니어링 해킹입니다. 상대방의 허영심을 자극해 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서 팀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 정보 유출은 이제 통제됐다. 즉시 대한건설 측 대표에게 연락해 김태식의 즉각적인 해고와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요구한다고 전해 산업 스파이는 우리가 처리한다. 이상. 통화는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위기 대응 방식은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장면은 다시 텅 비어가는 연회장으로 전환되었다. 김태식은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 정보에는 대한건설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고함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김 부장, 방금 아우라 그룹의 강민준 회장님과 통화를 끝냈네. 지금 즉시 자네 책상 치우게. 오늘부로 자네는 해고야. 그리고 자네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에서 곧 연락이 갈 걸세. 대표이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뚜뚜뚜. 단절된 신호음이 김태식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휴대폰이 그의 힘없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인생,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경력, 그의 자부심, 그의 미래, 모든 것이 전화 한 통으로 사라졌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지혜가 무슨 일이냐며 다급하게 물었다. 김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당신 때문이야. 그는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잔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그 빌어먹을 허영심 과시욕, 당신이 나를 부추겼어. 그 여자를 무시하라고 짓밟으라고. 이제 우린 끝났어. 전부 끝장이라고 완벽해 보였던 그들 부부의 관계에 추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그들은 서로를 감싸는 대신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었다. 다시 강민준의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어 유진에게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서 팀장. 자네의 신속한 분석 덕분에 큰 재앙을 막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동창회 많이 불쾌했겠지. 개인적인 시간에 이런 일에 엮이게 해서 미안하네. 유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제일인걸요, 회장님. 그리고 어쩌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유령들은 무시하는 것보다 정면으로 마주하는 편이 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녀는 이미 동창회에서 겪은 일을 개인적인 모욕이 아닌 마침내 닫아버린 과거의 한 챕터로 정리한 듯 보였다. 강민주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대한건설 모기업 인수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진행될 걸세. 그들의 내부 보안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되었지. 서 팀장의 보고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야. 그의 말은 그녀의 전략가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바로 그때 빨간 신호등에 차가 멈춰섰고 유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회 소셜미디어 그룹의 알림이었다. 누군가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폭발적인 글을 올린 것이다. 오늘 동창회 대박 사건. 우리가 무시했던 그 친구 알고 보니 넘사벽이었음. 자칭 파워 커플은 한 방에 훅 가버렸네.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박지혜의 사회적 사망 선고는 이제 공개적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유진은 그 글을 무심하게 한번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휴대폰 화면을 껐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서유진은 자신을 향해 닥쳐온 폭풍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프로페셔널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오만함은 그들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정의는 그렇게 차갑고 신속하며 비정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빌딩을 향해 가는 동안 차 안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길게 꼬리를 물며 흘러갔다. 그것은 마치 서유진의 과거가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방금 전 겪었던 소란과 감정의 소용돌이는 이미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상사와 그녀가 해결해야 할 거대한 과제만이 남아 있었다. 고요함 속에서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학창 시절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의 질문은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뛰어난 부하 직원의 과거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순수한 이해의 시도였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아픈 상처로 여기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히려 저를 단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게 만들었고, 침묵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관찰이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어쩌면 그 시절이 지금의 제 일을 잘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재정의했다. 그 어떤 심리학자의 위로보다도 완벽한 자기 치유였다. 강민주는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서 팀장을 팀제로에 발탁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완벽했던 학점 기록 때문이 아니라 면접 때의 그 눈빛 때문이었지. 자네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었고 내 질문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질문을 꿰뚫어 봤어. 세상을 소음이 아닌 시스템과 패턴으로 보는 능력. 그건 정말 드문 재능이야. 그들의 대화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깊은 동지애를 확인시켜 주었다. 차는 유진의 소박한 오피스텔이 아닌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아우라그룹 본사 빌딩 앞에 멈춰섰다. 강민준이 간결하게 말했다. 이 사회가 기다리고 있네.
그녀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늦게까지 일하던 직원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서 팀장님. 그 누구의 눈에도 의심이나 혼란은 없었다. 이곳은 그녀의 세계였다. 호텔 연회장에서 그녀를 향하던 경멸적인 시선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중과 경외가 가득한 공간. 이곳에서 그녀는 이방인이 아니라 전쟁을 이끄는 사령관이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모두 모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준과 유진이 들어서자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룹의 MA 전략 본부장이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 팀장님,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의 새로운 협상 지렛대에 대한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익숙하게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연결하자 동창회에서의 초라하고 말수적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임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자신감 넘치고 명민한 전략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지금부터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역이용하여 인수 비용을 최소 15% 절감하고 협상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올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이 담긴 차트를 스크린에 띄우고 거침없이 자신의 전략을 설명해 나갔다. 업계 전체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잠깐 동창회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어떤 통쾌함이나 복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성공을 그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의 평가 따위는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핵심 데이터를 손으로 가리키며 앞으로 아우라 그룹이 취해야 할 다음 행동 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빠져나와 거인들의 방을 지휘하는 그녀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보석처럼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녀가 정복한 왕국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새벽이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다. 화려한 옷과 텅 빈 직함, 과시적인 언변에 현혹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힘과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존재한다. 날카로운 지성,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조용한 용기 속에 서유진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미래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로 만들어냄으로써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